고가 로드랑 저가 로드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니요. 그게 사용성 자체의 차이가 막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가형 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물론 좋겠죠. 근데 좋긴 한데 정확한 차이를 알고 왜 좋은지 알고 사용하셔야지 더 좀 두드러지게 장비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가형이든 고가형이든 똑같이 루어를 액션을 주거나 잡는 데나 전혀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스펙. 스펙. 스펙이 고가형은 일단 엄청 다양해요. 다양하죠. 그러니까 저가형을 내가 샀는데 얘가 뭔가 내 스타일에 안 맞는 로드였어요. 근데 고가형으로 가면 갈수록 이로도 써보고 저로도 써보고 했더니 다 나한테 맞는 로드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좀 스펙의 다양성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확실히. 그리고 또 이제 플러깅을 좀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네네네. 쇼 플러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쇼 플러깅 낚싯대 같은 경우는 팁이 아무래도 좀 연해요. 왜냐하면 루어가 부드럽게 이렇게 유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힘 전달이 부드럽게 되어야 좋아요. 때문에 이제 팁은 연하고 근데 대상어종은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허리는 단단하고 낚싯대 끄트머리는 연하고. 근데 그러니까 서로 강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 부드럽고 연하니까 네. 연하고 단단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부드럽게 이어주기 위해서는 좋은 커브가 필요하겠죠. 네. 낚싯대 휘임새가 필요하겠죠. 때문에 이제 이거를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것은 아무래도 고가형으로 가면 갈수록 그 커브가 부드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파손율이 또 적어져요. 그리고 이제 저가형이 이제 좀 아무래도 저탄성 카본이라고 우리가 네, 얘기해요. 그렇죠. 탄소에도 고탄성 카본, 저탄성 카본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탄성으로 넘어가니까 그거는 애초에 저탄성이기 때문에 잘 안 꺾어지는 것이고 고가형은 아무래도 고탄성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휘임새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 때문에 충분히 튼튼하죠. 네. 그러니까 밟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 밟으면 어떤 낚싯대든 다 부서지죠? 그렇죠. 그 중국 영상 아시죠? 막 네. 으아 하면서 그 낚싯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뭐 저가 고가를 둘째 치고 네. 뭐 대표적인 메이저라 그러죠. 네. 뭐 메이저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쇼 캐스팅에도 네. 메이저 브랜드 뭐 한 3개 정도만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은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제일 높은 저가형부터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요? 간략. 다양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중저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중저가형에서 일단 한국산 국산 로드들은 네네네. NS나 네. 뭐 JS 이런 데도 브랜드가 있고 네. 아니면 좀 스펙의 다양성을 원한다 하면은 일본의 메이저 크래프트라고 메이저 크래프트. 예, 네. 이 급에 맞게 다다다닥 나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중저가 로드에서는 메이저 크래프트 그 중에서 뭐 N1 플러깅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N1. 그 낚싯대가 팁이 연하고 허리가 정말 단단해서 처음 하시는 분도 이 느낌을 알기 너무 좋은 로드예요. 사용하기 굉장히 괜찮은 로드 그런 로드가 있고 중가형으로 넘어가면은 아피아 아피아. 아피아랑 네. 야마가 블랭크 네. 그런 데가 있고 야마가 블랭크 로드는 개인적으로 거기 블루 스나이퍼라는 모델인데 그 네. 모델 자체가 정말 다용도성으로 쓰기 좋아요. 블루 스나이퍼. 네, 그러니까 지그를 쓰기에도 괜찮고 포포를 쓰기에도 괜찮고 펜슬 쓰기에도 괜찮아요. 그 밸런스가 너무 딱 잘 갖춰진 로드. 네. 아피아는 굉장히 이제 솔직히 튼튼해요. 정말 튼튼한 로드. 로드. 네, 튼튼하고 제압력도 좋은 로드.
좀 험하게 쓰시는 분들은 아피아 쓰시면 될 것 아피아 같아요. 네, 괜찮을 수도 있죠. 조금 깔끔한 느낌을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좀 가볍게 난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 야마가 블랙가 괜찮고. 그러면 하이엔드로 가서는 제일 높은 브랜드로 가서는 네. 유명한 브랜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제낙, 제나. 그리고 MC 웍스, 네. 그리고 리플피셔. 이게 낚시를 조금 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네, 있겠는데 좀 아는 이제 조금 이제 조력이 얼마 안 되셨거나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네. 처음 들어본 브랜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뭐 제일 아는 것들은 이제 국내 조구사들하고 네. 이제 뭐 S사, 네. D사 뭐 해가지고 네.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네.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쇼 캐스팅 장르에서는 굉장히 조금 하이엔드 라인으로서 네. 자리를 되게 굳건하게 지키고 주고 있는 라인업들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특징 정도만 하이엔드니까 네. 그거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동급 모델 기준으로 비교를 하려면 그럼 네. 쇼 플러깅 동급 모델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네네네. 제낙 같은 경우는 이제 뮤토스라고 있어요. 뮤토스 아큐라라는 장비가 있고 네. 뮤토스 듀로라는 장비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용성이 각각 다른데 듀로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오리지널한 플러깅 로드에 TV 연하고 허리가 단단한 진짜 정말 베이직 그 자체의 로드고 아큐라 같은 경우는 로드가 커브가 좀 전체적으로 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좀 큰 고기가 물었을 때 낚싯대가 부드럽게 휘어주니까 네네네네. 아무래도 내가 낙하 위험이 더 적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고기가 아무리 당겨가도 로드가 먹어주면서 하게 되면 난 로드를 붙잡고 있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로드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체력적인 면에서 좀 이득을 보고 싶다. 피지컬이 조금 딸리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부분을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상당히 유용하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MC 워크스로 넘어가면 네. MC 워크스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약간 근육질 같은 로드예요. 터프한. 굉장히 터프한 로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낙의 듀로랑 마찬가지로 레이징불이라는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레이징불 시리즈가 있는데 레이징불 시리즈 중에서 이제 XF 시리즈. XF. 네. 네. 이 펜슬베이트를 운영하기 좋은 시리즈가 있는데 부시리를 잡기 위해서는 XF 시리즈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허리가 엄청나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동일 스펙 대비해서. 그 쉽게 얘기하면 빡대. 네, 빡대. 네, 빡대. 정말 네. 허리가 단단하고 근데 팁은 연하고 굉장히 근데 경쾌한데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리가 단단하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고기가 네, 멀리 도망가 버리면은 순간적으로 몸이 딸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피지컬로 난 이겨낼 수 있다. 네. 그러면 그대로 고기한테 제압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네. 역으로 들어가죠. 역으로 들어가죠. 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로드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어. 네. 아니면 난 낚싯대 숙련도가 좋아. 그 사람들은 MC 웍스. 그리고 마지막 리플피셔. 제가 사용하는 브랜드인데 네. 이 리플피셔 같은 경우는 정말 밸런스가 좋은 로드예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좋은 게 어떤 걸 뜻하냐면은 사용성도 높고 루어 조작감도 높고 그리고 매니악함도 높고 근데 허리가 엄청나게 단단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약간 중립적이네요. 예, 중립적인 로드. 앞에서 얘기한 두 브랜드에서 예, 약간 좀 중간적인 사이에서 약간 네. 좀 밸런스가 네, 되게 굉장히 좋은 로드. 네. 좋은 로드인데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가 서는 발판들이 위험한 발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막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갈 네. 수가 없어요. 그냥 네. 하나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 굉장히 네, 그렇죠. 많아요. 근데 뭐 어느 날은 큰 게 물 수도 있겠지만 네. 어느 날은 뭐 작은 걸로도 막 놀고 싶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빡대의 단점이 네. 아무래도 가벼운 거를 막 던지기가 던지기에는, 네. 조작감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리플피셔의 러너 엑시드 104H라는 스펙이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스펙이 네. 있는데 그 스펙 같은 경우는 가벼운 걸 던지기에도 좋고 큰 거를 던지기에도 괜찮고 이제 작은 놈이랑 놀기에도 좋고 그렇다고 갑자기 달려든 큰 놈을 제압하기도 괜찮아요. 그래서 굉장히 밸런스 있는 하나의 태클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쇼 캐스팅 로드 네, 때 알아봤는데 네, 그러면은 쇼 캐스팅 하면서
로드만 있는 게 아니라 릴도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 릴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네. 어떤 릴을 사야 되는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범용으로 쓰는 게 스피닝 장비니까 네. 스피닝 장비를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일단 이제 쇼어 캐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내구도 네. 빼먹을 수 없잖아요. 네. 내구도 강성 그리고 이제 많이들 보시는 드랙력 네, 할 말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업이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편의성이라든지 이거는 뭐 개개인이 판단할 일이니까 됐고 뭐 처음에는 뭐 드랙력부터 얘기를 드릴까요? 네, 드랙력 먼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드랙력이잖아요. 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대 드랙력이 뭐죠? 아니면 실용 드랙력이 뭐죠?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네. 뭐뻥 드랙이냐, 찐 드랙이냐. 네, 뻥 드랙, 찐 드랙. 네. 말 많고 탈도 많은. 네. 네. 이 사실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실용 드랙력을 보시면 돼요. 최대 드랙력이 정확히 뭐냐면 정말 드랙 성능의 그 최대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까지, 그쵸. 리미트까지 해제를 한 그 드랙력. 그렇죠. 그러니까 릴의 내구도 이런 거 신경 네. 안 쓰고 그냥 드랙을 이빠이 쪼가 네. 그냥 한 결과 그 드랙의 성능 자체가 그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를 들어 이거 약간 볼락릴 그 1000번 릴 작은 릴에다가 10kg 최대 드랙력이 10kg래요. 그래서 10kg를 쪼였어요. 그래서 잡아당겼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뭐 한두 번은 버틸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그 릴의 부품이 뭔가가 나가요. 그렇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주도 라이트 게임 같은 것도 그렇고 네. 가끔 큰 어종들이 와가지고 덤비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 그냥 드랙이 쫙 풀려 나가는 네. 그 상황에서 네.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손상이 가는, 저도 어쨌든 릴을 사용하고 있고 네. 일단 뭐 라인 롤러라든지 그렇죠. 네, 뭐 이런 로터, 그렇죠. 그리고 드문 경우에는 이 스풀축이 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스풀축이 휘는 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큰 고기를 잡는 거기 때문에 네. 대형 릴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릴을 만들 때 그러면 무겁더라도 무조건 튼튼하게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막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릴이란 게 신기한 게 단순히 이 잡아당겨지는 그런 파손에 대한 강도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여기 부하가 걸리면은 릴이 묘하게 뒤틀려요. 맞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네. 이 뒤틀림 강성이라고 우리 네. 얘기를 하잖아요.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한 부위가 너무 강하면 다른 부위가 파손이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릴의 드랙 또한 마찬가지로 릴 드랙이 막 최대 드랙력 10kg라고 해서 10kg 쪼이고 쓰셨다가 작은 릴 쓰셨다가 하시면 로터가 나가든가 이게 나가든가 스프링 휘든가 핸들이 나가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대형 릴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부품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이제 드랙 판도 커지기 때문에 네. 드랙력도 더 커지고 네.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최대 드랙력 10kg와 실용 드랙력 10kg는 약간 좀 다른 거죠. 다르다. 그렇죠. 네. 실용 드랙력은 실제로 우리가 릴이 파손이 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드랙이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그 범위를 얘기하거든요. 네. 사실 드랙의 정 기능이 줄이 어떤 특정 부하가 걸렸을 때 네. 부드럽게 빠져나가는 게 좋은 드랙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 하이엔드 제품으로 가면 갈수록 그 드랙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지거든요. 사실. 네, 그 미세 드랙 조정이라고 네. 하죠. 그쵸. 네, 그 미세 드랙 조정에 따라서 그쵸. 그 라인업에 이제 고가와 저가를 나눈다고 할 정도로 그쵸.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실 부분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구도도 있지만 이런 드랙 미세 조정이 네. 굉장히 이제 빅게임에서 굉장히 유용한 효과가 되는 이유가 조금만 더 조이면은 조금만 더 조였다면은 난 이걸 잡았을 수 있는데 네. 이 한 칸이 차이가 너무 커서 라인이 나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힘을 받는 그런 경우에는 이 미세한 드랙 조절이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죠. 그것 때문에 아마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가